현재 비알코올성 간경화 초기입니다.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을 20여 년째 앓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한방병의원을 찾아다녀 보았고, 그리고 비뇨기과도 숱하게 다녔지만 만성 전립선염은 20여 년째 투병 중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분께 전립선염보다도 간경화가 위험합니다. 간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간경화 자체로도 삶의 질에 현격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경화 먼저 치료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방송 지난 회차 보신 분들 중에는 나는 전립선염이 큰 문제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암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대부분 전립선 문제를 크든 작든 갖고 계셔요. 이것이 오늘날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립선염 어떻게 자가 치료할 수 있는가, 그 훌륭한 삼침요법 함께 토론해 봅니다. 고질적인 병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의학적 지식은 갖고 계셔야 나와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삼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환, 음경, 요도, 전립선, 직장, 정낭, 림프절, 그리고 부고환, 전립선 질환 치료를 위한 기초해부학, 서울대학교 병원 신체기관 정보에서 빌려왔습니다. 고환은 내분비와 외분비 작용을 하는 기관으로서 외분비선은 정자를 생성하고 내분비선은 테스토스테론, 인히빈 등을 생산합니다. 부고환은 정자가 머물면서 성숙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정자는 부고환을 거치면서 온전한 수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되면 강력한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부고환의 꼬리에서 정자들이 배출됩니다. 정낭은 정액의 일부를 분비하는데, 이러한 정낭의 분비물은 정액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정낭 내강 상피의 활발한 분비 작용에 의해 배출되는 알칼리성 액체는 정자의 편모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정자는 과당이 풍부한 정낭의 분비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운동합니다. 정낭 분비물에는 과당뿐만 아니라 프로스타글랜딘, 그리고 피브리노겐 및 다른 영양물질들도 포함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자궁수축 물질이고요. 피브리노겐 혈액응고인자입니다. 전립선의 기능,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 약 30%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며 전립선에서 분비하는 전립선액은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여기도 영양 성분이 있어서 충분한 에너지를 주어요, 정자들에게. 그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전립선액에는 구연산과 아연 성분이 많아 요로에 존재하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함으로써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질환은 사실은 배뇨 불편보다 이게 더 남성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대, 70대, 요즘에는 70대도 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 능력이 아직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들에 비해서 나는 헬렐레, 언제 새벽에 에이 텐트 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게다가 소변이 밀큼밀큼 시원치가 않아. 그러면 남성들은 나는 이제 타살했나 봐. 성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노인네라 할지라도 새벽에 때때로 에이 텐트 치고 소변이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나오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매사에 의욕도 넘치는데 에이 텐트 쳐본 지 가물가물이고, 소변 볼 때마다 소변 보고 나서 돌아서면 또 마려운데 팬티를 적셔.
그러면 의욕을 잃고요. 우울증에 노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배뇨 불편보다 남성의 성기능 위축이 그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더 괴롭힙니다. 어떻게 시원한 오줌바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때로 에이텐트도 칠 수 있을까요?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들은 부고환에서 성숙된 후 사정시 정관을 타고 정랑으로 운반된 후 정랑의 정액에 포함된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추진력을 얻고 전립선 정액을 윤활유 삼아서 전립선과 연결된 요도를 타고 음경을 거쳐 생식 여행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전립선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생산력과 함께 남성의 삶의 질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남자가 친구가 골프를 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요즘 말이야 내가 오줌발이 너무 약해. 찔끔찔끔 팬티를 적시고 요실금이야. 아니 자네도 그런가? 나도 그렇다네. 끝까지 봐주세요. 폭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원한 오줌 줄기, 그리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새벽에 에이텐트 기대하셔도 됩니다. 에이텐트. 전립선 질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악성종양이라고 하면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종양이에요. 양성과 악성의 차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양성종양이란 체내의 어떤 덩어리가 크게 자라다가 어느 시점에서 성장을 멈춰요. 더 이상 커지질 않아요. 악성종양은 끊임없이 커지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전립선암은 악성종양이다. 간경화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장정격, 간정격, 간정격, 대장정격이 간경화 치료법이기도 하지만 전립선 치료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의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왜 간정격을 적용합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문, 동수원 종합병원 가정의학과의 여러 학자들이 낸 논문인데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대사증후군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에 잠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은 대사증후군의 간 구성 요소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논문,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과 전립선 질환 위험, 인슐린 저항성의 역할. 여러분, 간경화는 당뇨병, 합병증이 오고요. 전립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다. 원인은 그렇죠. 간 기능 부전 때문이에요. 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정격 쓰는 겁니다. 또 다른 논문,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 그래서 우리가 간 정격을 쓰는 거예요. 간 기능이 충실하면, 간이 깔끔하면, 그러면 신진대사도 정상적으로, 또 남녀 성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립선염도 생기고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생식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정격 쓰세요. 너무 쉬워서 어떤 분들은 에게게 그거 가지고 되겠어? 게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30용 자석은 개당 15원이에요. 아마도 개당 한 15,000원 하면 충실히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싸니까 에게게 이게 뭐가 되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자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석을 어느 경혈에 어떻게 부착하느냐예요. 간 정격은 음곡과 곡전의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하고 경구와 중봉에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러면 간정격이면 무조건 다 통합니까? 아닙니다. 대장정격도 적용해야 해요. 대장정격. 간경화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습니다. 남녀 생식기 질환에 간정격, 대장정격을 같이 써야 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